자, 체간을 중심으로 해서, 체간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그 손이고, 여기는 이제 발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체간에 그 걸려 있는 건데, 이제 얘를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 사지라고 하는데, 이 상완하고 체간을 갖다가 연결시켜 주면서 운동, 360도 운동을 일으키는 게 삼각근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서 이게 팔을 갖다가 360도 움직일 수 있도록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근육이 삼각근이 되면 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근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유동성은 얘보다는 낮지만 얘도 비슷하게는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삼각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후부가 있듯이 그래서 삼각근이라고 하듯이 중둔근도 전부, 중부, 후부 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흉내를 삼각근처럼 내요. 근데 이제 이 삼각근은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체인,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 체인 상태라면 얘는 지면에 있어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리긴 달렸는데 얘는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니까 좀 후리한 느낌이 들고 얘는 땅바닥에 지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덜 후리하죠. 뭐 요 큰 기능적으로는 이제 조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얘 별명이 중둔근이 별명이 하지, 하지의 삼각근. 자, 하지의 삼각근입니다. 양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중심을 쭉 놓고 보면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만약에 비대칭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둔근이 뭐 위로 올라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쪽으로 왔다든가 뒤쪽으로 올 때마다 이제 이 다리의 편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리 길이가 짝짝이가 되고 골반이 짝짝이가 되는 그 사례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콧구멍이 뭐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적어. 그래도 비대칭을 일으키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좁은 쪽으로 약해지게 되니까 요 비강 쪽도 근육의 대칭이 달라지겠지. 그러다 보면 얼굴 폭이 달라지겠지. 그러다 보면 목의 길이가 달라지고 목이 길고 짧은 거에 따라서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 어깨가 달라지면 척추가 휠 거고 척추가 휘면 골반이 짝짝이고 골반이 짝짝이면 거기에 끼어져 있는 다리도 짝짝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콧구멍 사이즈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그거 뭐 비교할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어금니가 하나 있고 옥부에 따라서 얼굴의 비대칭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금니가 있는 쪽으로 많이 씹을 거고 그렇게 되면 교근이 단단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쪽 어깨가 굳을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어떻든 간에 비대칭 대칭을 이루면서 이제 그 몸의 균형을 잡게 되고 좌우 대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 중둔근이야말로 이제 가장 완벽하게 또 비대칭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그리고 TFL이라고 그러는데 앞쪽으로는 이제 대둔근,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대퇴근막 장근,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중둔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 들잖아. 앞으로 들면은 TFL이 작동하죠. 그 다음에 세웠을 때는 이제 대둔근이 작동을 해. 그럼 얘는 중간에 있는 애는 뭐냐? 얘가 할 때는 얘를 도와주고, 얘가 할 때는 얘를 도와줘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리를 옆으로 벌릴 때는 중둔근 자체를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얘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가 뒤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퇴근막 장근을 너무 돕고 대둔근을 갖다 돕지 않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좁아지죠. 그래서
좌우로 봐도 좌우에 있는 이 중둔근의 비대칭이라도 몸의 축을 휘게 하고 옆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 사이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한쪽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몸이 또 앞으로 처지거나 뒤로 처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대칭을 만드는 요소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잖아요. 보행을 하잖아. 그럼 다리 하나 이렇게 들잖아. 순간적으로. 짚고 또 순간적으로 다리를 들고 있을 때 얘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이 다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골반에서 지지를 못한다면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들고 있을 때 이 한쪽 다리를 갖다가 지지해주는 역을 하는 게 중둔근이에요. 중둔근. 그러니까 중둔근이 비대칭이 되면 걸을 때 똑바로 못 걸어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이렇게. 왜냐하면 이 직지하고 있을 때 얘가 건너편 이 골반을 갖다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고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힙이 커요. 여성은 이제 그 힙이 큰데 크니까 이 중둔근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운동을 잘 하면은 중둔근이 감당을 하는데 운동을 못 하게 되면 힙이 커가지고 이게 이제 골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부분 운동을 안 하면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중둔근이 약해가지고 만약에 그 중둔근이 강하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슬로비드로 하면은 이쪽 다리가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이게 떴을 때 이 수평을 맞춰주는 게 중둔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못 맞추니까 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골반을 휘게 걷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여성분들은 이제 하일 있잖아, 하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고 걷는 데다가 한쪽 다리가 공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지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걷게 되니까 좌우에서 봤을 때도 비대칭, 앞뒤로 봤을 때도 비대칭, 골반의 비대칭이 이제 일어나는 요소가 됩니다. 여성의 그 보행 패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중둔근이 튼튼하구나 약한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이 안 되면 이제 살도 찌는 거예요. 노는이 뭐해?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드도 살이 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살도 찌게 되면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 체형이 더 흔들거리고 나빠지거나 흔들거려요. 겉으로는 이제 살로 쌓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제 뼈는 굉장히 많이 안쪽에서 흔들거리게 돼서 뭐 고관절통이라든가 이제 뭐 무릎 통증 이런 것들도 이제 달고 살게 됩니다.